IMF가 내년에 뭐 한국 부동산 집값이 급락할 것이다 경고하면서 네. 뭐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집값 상황은 뭐 올해 1년 내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전망해 주신 대로 크게 떨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통계 데이터 기준으로는 지금 한 4에서 6% 정도 떨어진 걸로 나오는데요. 언제부터요? 올해 초부터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거래되는 데이터나 호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 최소 10에서 많게는 3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계보다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실제로. 그 지금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먼저 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이제 부동산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KB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통계 지수 데이터가 있고요. 한국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통계 지수 데이터가 네네네. 있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KB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인 중개사분들이 가격을 입력을 한 걸 통계로 집계를 하다 보니까 호가 데이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 네. 이게 이제 KB 부동산 기준으로 서울만 좀 보겠습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흐름 차트예요. 오른쪽 차트를 보면 되겠군요. 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네. 요 부분.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중순까지는 오른 걸로 나와요. 네. 그리고 올해 중순 이후로부터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하락한 걸로 보이죠. 빠르게 떨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3.3% 넘게 빠졌고 전세는 거의 6% 가까이 빠진 걸로 나와요. 그런데 한국 부동산원 지수 통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올해 초부터 계속 빠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조금 차이가 있고 여기는 이제 한 매매가와 전세가가 한 6에서 7% 정도 지금 빠진 걸로 나오고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KB는 3에서 4% 올 초에 비해서요. 그렇죠. 빠진 거고 한국 부동산원자는 6에서 7% 정도 맞습니다. 빠진 건데 그렇죠. 실제로 보면 조금 더 빠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실제로 보면은 더 많이 빠졌고요. 네. 이거를 또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있냐면 네. 실제로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 캔들 차트라고 하는 이제 주식 차트와 똑같은 차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시는데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실제로 거래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고점이 이제 지난 2022년 4월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가격이 한 평당 4,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네. 전용 면적 기준으로요. 지금 이게 서울이죠? 예,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3,200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가격이 요것만 놓고 보면 한 20% 정도 떨어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네. 이거는 뭘 기준으로 만든? 요거는 실제로 거래된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렇게 차트로 만든 겁니다. 밑에가 거래량인가요? 네, 거래량 밑에가 거래량입니다. 많이 떨어진 거 같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요즘은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만 가지고 또 가격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가 데이터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하셨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매물의 호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해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쪽에서 이제 목동에서 지금 대단지가 네.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인데요. 요 데이터가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5% 정도 호가가 지금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 5.6% 정도 빠졌고요. 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목동이 아니라 이제 한 잠실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네. 굉장히 하락폭이 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히려 강남, 송파, 네. 서초 이쪽이요. 자, 이제 잠실은 이제 대규모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인 잠실 중 5단지를 보게 되면 최근 6개월 동안 27%가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그다음에 지난 12개월 동안 30%가 넘게 빠졌고요. 아, 오르기도 많이 올랐었죠. 네, 오르기도 많이 때문에. 올랐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상승의 막바지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아파트 유형이 재건축 아파트인데 네. 하락이 시작되면 가장 많이 떨어지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사업성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바로 옆에 이제 네. 비교적 신축인 리센치를 보더라도 최근 6개월 동안은 지금 21%가 빠졌고요. 지난 12개월 동안 24%가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정말 작게 빠진 데가 한 5, 6%, 많이 빠진 데는 지금 30% 가까이 지난 1년 동안 하락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네, 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지금 저희가 이 정도 빠진 게 언제 때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19년 말이나 2020년 초반 정도까지 가격이 지금 하락한 걸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많이 워낙 빠르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단계를 보면 2020년 초 단계다. 저희가
연합뉴스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잠깐 보고선 말씀을 계속 여쭐 텐데요. 금리 인상의 속수무책이다. 올해 아파트값 외환 위기 이후 최대로 하락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부동산원 기준으로 전국 2003년 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네. 고금리의 전세값도 역대급으로 하락했다. 이제 그렇죠.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네, 예, 네. 보면은 실제로 이 정도 외환 위기 이후 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인가요? 폭인가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봐야 될까요? 실제로 이제 이 아파트 캔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 네. 이게 이제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의 데이터예요. 네. 아, 저 근데- 제일 앞이 2006년이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금리기 터지고 나서 2008년 이후에는 완만한 하락세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네. 하락세가 완만한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하락 패턴은 굉장히 급락형 패턴이고 하락폭도 상당히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지금에 나타나는 이 하락 패턴은 2008년 금융위기에 나타났던 완만 하락 패턴이 아니라 IMF 때 있었던 이 급락형 패턴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르기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분석 기사들도 많고요. 보면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이유를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네.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하고 이유들이 있습니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올랐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 0.5%까지 낮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 버블이 발생을 한 거죠. 그와 더불어 임대차 3법이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또 불을 질렀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수준까지 고평가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게 이제 엄청난 부담으로 지금 다가오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물가까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급락을 하고 살 사람은 이미 이제 다 샀기 때문에 2020년 중순부터 21년까지 영끌하신 분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대기 이 수요자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거래는 없고 어떤 영끌하는 사람들이 계속 매물이 나오면서 급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급매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악순환의 이런 하락 고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군요. 전월세 시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얼핏 봤습니다마는 네. 전세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매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가 떨어지는데 전세가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금리 때문이에요. 전세도 이제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로 이렇게 전세를 하는데 그나마 이제 초저금리 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이자 부담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평가된 전세 가격을 뒷받침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요가 월세로 몰리는데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게 월세도 상승하기는 힘들다. 잘해봐야 보합 정도다. 왜냐하면 코로나 터지기 직전과 그리고 작년에 한 중순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 월세가 60에서 70%가 올랐어요. 네. 코로나 터지기 전이라. 그러니까 월세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올랐던 거죠. 근데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월세 쪽으로 몰리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호주머니 사정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월세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대단지로 가서 한번 네. 리센치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리센치의 월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6개월 동안 월세가 지금 16% 정도 떨어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지죠. 지난 1년은 27% 정도 하락을 했고요. 최근에 더 가파르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대단지의 이런 월세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비싼 이 월세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주식도 떨어지고 있고 코인도 많이 떨어졌고 부동산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더 불안한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 언론 보도도 그렇고 네. 잠실 지역이 자꾸 예로 네. 등장을 합니다. 아파트값 떨어졌다. 네, 방금도 네. 이제
아파트 가격도 그렇고 월세 가격도 그렇고 네. 전해주셨는데 특별히 잠실이나 뭐 또 송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데들이 그렇게 언론에 많이 조명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잠실이 아마 이제 많이 언론이 되는 좀 네. 이유는 거론이 되는 이유는 네.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잠실 쪽에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래량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거래량이 좀 있는 그쪽 잠실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지난 1년을 놓고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곳이 송파구와 강동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도봉구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락세가 좀 두드러진 좀 특징이 있는 지역들이다 보니까 많이들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매매, 전세, 월세 쭉 알아봤는데 네. 뭐 최근에 둔촌주공 얘기도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분양 시장 상황이 어떤지도 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 미분양이라는 게 네. 부동산 시장을 볼 때 중요한 지표가 되곤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순위까지 청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6대 1이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 2022년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서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냐면요. 26.4대 1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그것도 둔촌주공 엄청난 대단지에 입지도 상당히 좋은 둔촌주공이 지금 2순위까지 받았는데 6대 1이 안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청약 시장마저 지금 완전히 얼어붙은 이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전세, 월세 매매할 거 없이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은 계속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네.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맞습니다. 될까요? 지금 이제 하락에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한 거죠. 네.